그런데 시장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완전히 매뉴얼대로 원리 원칙대로 다 처리가 됐는데 국가철도공단에 11월, 12월 달에 3차례나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이런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알린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생겨납니다. 무슨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공사 중인데. 네, 전날이 언제냐면 5월 18일입니다.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라고 말씀 끝나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서서문로 고가차도가 붕괴됐죠. 시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도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넬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예. 시장님, 5선 서울시장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또 4년을 시장님과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 아마 이 방송을 서울 1000만 주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 시간을 관심 있게 보실 텐데요. 화면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좀 알고 갑시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 얼마짜리냐? 1조 7,500억 정도. 저거 다 서울시도니까 아닙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국비 2,436억, 국비 12, 민자, 교통분담금, 공공기여까지 총체적으로 모아서 말 그대로 필사적으로 만든 거예요. 공사구간 한 1,000km, 1km 정도 되는 거죠. 1,000m. 그 중에 4공구가 있는데요. 2, 3공구를 현대건설이 하거든요. 문제가 3공구에서 터진 거죠. 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의 서울시 공식 보고 문서예요. 그러니까 저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몇 개 철도가 지나간다고요? 무려 6개예요. 기존에 2호선, 9호선 있죠. GTX 2개 들어옵니다. 위례 신사선 들어오고 삼성 동탄선 합쳐져요. 6개 철도가 만나서 진행되는 겁니다. 어우, 엄청나죠? 근데 맨 마지막 줄 써 있습니다. 이거 왜 잘못됐어요? 도면을 오독했다고. 예. 자, 이렇게 지하 5층까지 딱 봐도 어마무시한 시설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실제 종단면이 핵심이에요. 자, 볼게요. 저기 정 가운데 부분에 있는 빨간색 기둥, 저 기둥입니다. 지하 5층짜리 기둥. 그러니까 지하 5층짜리 기둥이 엎끝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지하 5층에 있는 저 기둥이 저 모든 하중을 직격으로 받는 가장 단단해야 될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둥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 처음에 보고가 이렇게 됐어요. 많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또 이해가 됐거든요. 철근을 2개를 넣게 되어 있는데 투번들이라고. 그런데 철근 2개라는 점점이랑 철근하게 점 하나 잘 보이지도 않고 그 철근 2개 점점을 점 하나 오해했다고. 그럴 법 하잖아요. 그렇게 오독할 수도 있겠다. 자, 공개하겠습니다. 실제 도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면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막 건축의 막 향기가 건설 막 느껴지죠. 저거는 어떻게 봐야 정확하냐? 90도로 돌려봐야 돼요. 이게 세로를 가로로 눕혀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돌려봐야 됩니다. 저 돌려보면 단면 BB, 단면 CC 이렇게 해서 철근의 구조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정확히 구현해놨죠. 자, 단면 BB, 단면 CC, 저기 막 이상한 그림들 같은 게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크게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FF가 뭐예요? 가장 바닥에 있는 기둥이란 뜻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거 가운데 부분, 투 번들, 인쇄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시장님 읽으실 수 있죠? 투 번들로 쓰여 있는 거. 자, 투 번들이라고 해놓고 저기 삼각형처럼 모양된 게 철근이 들어가는 위치를 친절하게 화살표로 찍어준 거예요. 여기가 철근 자리라고. 여기 철근 들어간 자리를 쫙 모아서 여기는 투번들이라고 써놨다고요. 이거 오독할 수 있습니까? 자, 근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단면 BB에는 저 투번들 자리가 비어있죠. CC 그 아래층보다. 비교하면 명확합니다. 2층에는 사실 투번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철근 하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표기를 하지만 투번들 표시가 없는 거고, 저 파란색 가로선입니다. 빨간색 선처럼 명확하게 투번들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건 오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니까 바로 느껴지죠?
시장님 어떤 느낌 드시나요? 글쎄요, 뭐 저는 굉장히 생소한 그림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걸 기술 관점과 행정 관점의 보고 절차와 비유가 조금씩 달라요. 기술은 이거 25년 10월 30일 날 최초로 시공사가 감리단에다 보고했다 이렇게 추진 경과를 써요. 그런데 시 차원의 경과는 뷰가 좀 다르죠. 아닌데요. 우리 맨 처음에 11월 10일 날 보고받아서 인지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기술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과 행정으로 이 사안을 보는 부의 뷰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강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저 보강 전 좌측 기둥을 저렇게 보강 후에 철판을 덧대서 이야기했어요. 서울시 공식 발표가 이럽니다. 더 튼튼해졌다. 제발 더 튼튼해졌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편과 상식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다리 부러진 친구한테 기부스 해놓고 너 기부스한 다리가 더 튼튼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끼는 시민들이 있다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철근이 무려 2570개 178톤이 빠져 있어요. 어디에? 지하 5층 가장 하중을 직격으로 많이 받아야 될 단단할 부위에. 이게 건설 사고가 아니면 뭐예요? 라고 받아들이는데 서울시 답변이 이거예요. 시설물 안전법의 22조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건설이 완공되고 나면 시설물 안전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중대결함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 보고되게 돼 있어요. 완공된 건물은. 근데 우리는 건설 중이잖아요. 그거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따지거든요. 건설진흥법 67조에 정확히 쓰여 있습니다. 지체 없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지체 없이 통보받은 사람은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돼야 된다. 이게 법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 서울시 답변이 진짜 하는 거죠. 왜? 이거 건설사고 아니라니까요. 건설사고의 법적 기준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명백하거나가 건설사고래요. 그렇습니까? 시공사는 현대건설이고 감리사는 주식회 사만이니까 두 사람이 책임이고 서울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게 서울시의 공평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네, 계속하시죠. 네. 국토부가 법률 자문을 받아요. 이거 진짜 즉각 보고하지 않은 거 법률 위반이 없으니까 법률 검토 결과 위반 맞는데요? 왜요? 자, 볼게요. 동그라미 영동대로 지하공간 위스탁 협약서 8조에 써 있거든요. 주 032 용역관리 규정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게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가 맺은 협약서입니다. 위스탁 계약서예요. 8조 5항 써있죠. 이 사업의 시행 절차는 공단의 032 용역관리 규정. 당연하죠. 국가철도공단은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니까 어떤 공사를 하던 이 규정대로 건설하셔야 됩니다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거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써있어요. 032 공사영역 관리 규정. 저 총칙 보이시죠? 저기에 명확히 써있습니다. 61조 상황보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제6조 6항 구조물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바로 보고하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건설공사 관리 지침 누가 만든 거예요? 국토부 만든 거예요. 그런 공사할 때 무조건 이 지침 따라야 된다고 11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 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각 보고하고 관리 감독 다 해서 저기 써 있죠. 현장을 직접 가봐야 된다고요. 자, 서울시 답변 이겁니다. 서울시는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 철도공단에 다 보고했고요. 철도공단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서울시는 매뉴얼대로 다 했고 시공사가 먼저 발견한 거 스스로 고쳤으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안전대책 강구한다고 6개월이 지나간 거지 논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서울시가 얘기해서 결정적으로 철판 덧대어서 더 튼튼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완전히 매뉴얼대로 원리 원칙대로 다 처리가 됐는데 국가철도공단에 12월 달에 3차례나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이런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알린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가 이 방송 들으면서 정말 경악했던 게 뭐냐, 시장님?
이 사안은 정쟁 사안이 아니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사안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데려간 겁니까? 저거 국토부가 선거에 유리하라고 민주당이 흘린 겁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토부가 알게 된 게 4월 말. 그 이후에 며칠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서 5월 4일부터 5월 19일까지인가 94회에 걸쳐서 시험운행이 계속됐습니다. 시험운행이 계속됐다는 뜻은 국토부도 지금 상태에서 시험운행을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선거기간 한복판에 이것이 MBC에 의해서 보도가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횟수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MBC가 무려 70여 차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거는 MBC가 문제 제기를 하고 민주당이 받아서 증폭시키고 그리고 선거 캠프가 이것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삼각관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관계죠. 따라서 이것이 선거에 활용되기 위해서 소재로 악용된 게 아니라는 걸 밝히려면 국토부가 94회에 걸쳐서 시험 운행을 했던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중단하는 게 옳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시험 운행을 다 해놓고 뒤늦게 그 보고 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선거를 한창 치르고 있는 저로서는 그렇게 사태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최선을 다해서 시장님 말씀 경청했고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네. 국토부가 시험 운행한 건 국토부 잘못이고 그러므로 국토부가 민주당이 흘린 건 사실이고 MBC 이용했다. 이렇게 세 줄 정리하면 되는 거죠. 글쎄요, 그건 뭐 제 추측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보고! 국토부가 지금 시장님께서 세 차례나 보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세 차례가 아니라 6차례 보고 예, 했더라고요. 서울시의 공식 답변이 뭐냐? 6번 철도공단의 보고 공식으로 했고 무려 51번의 언급 있었다. 귀가 아프도록 자료를 받았는데요. 청문회도 다 보셨을 테니까